네, 이번엔 나빌레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빌레라는 TV 드라마의 시나리오에 해당하죠. 그래서 대사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극갈래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시청한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작품을 소개해 볼까요? 어떤 점이 재미있었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학습 목표가 나오네. 극갈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형상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장면이 있고 대사와 행동이 있겠죠. 작품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바빌레라.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영상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은 대본을 기반으로 합니까? 네, 대본을 기반으로 하죠. 근데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 하고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 하는데요. 요거의 특징은 뭡니까? 당연히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대사와 행동으로 진행하죠. 대사와 행동. 이런 문학의 갈래를 극갈래라고 합니다. 서사 갈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서술자가 있죠. 서술자가 존재하는데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의 특성과 작품 구성 요소가 되겠죠. 희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같은 극갈래. 그러면 연극의 희곡과 시나리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둘 다 대본으로 기반을 하죠. 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희곡은 연극이라 좁은 무대에서 하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시나리오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겠죠.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컷투, 오버래핑,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그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요소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극의 구성 요소, 해설, 희곡의 첫머리에 극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무대 장치, 인물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부분,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둘이서로 하면 대화, 혼자서 하면 독백, 방백은 여러 사람에게 하는 말, 지시문, 여기 배경이 어딘가요? 시간과 공간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죠?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면서 혹은 무대 장치나 배경 등을 설명한 무대 지시문과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있다. 지시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배경이나 효과를 말하는 무대 지시문, 행동을 말하는 동작 지시문, 이런 게 있네요. 극의 구성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해결되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빌레라의 각본은 누가 썼나요? 즉,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요? 이은미라는 분이 썼습니다. 근데 원작은 누군가요? 웹툰 나빌레라죠. 인터넷에 올라온 만화, 혼글, 지민, 그림. 그림과 글을 각자 다르게 썼네요. 해제란 말의 설명입니다. 등장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덕출이죠, 덕출. 덕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그만두고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체록은 덕출의 선생님이 되죠.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가르치기를 인정하는. 그리고 체록은 사실은 자기가 나름 발레리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 승주한테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덕출은 체록한테 배우고 체록은 승주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성산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덕출의 아들이 되겠죠. 이 시나리오는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발레에 도전하는 70살 노인 70살입니다. 고단한 현실 때문에 슬럼프를 겪고 있는 23살 덕출, 발레리노 체록,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레리노에 도전한 모습을 통해 꿈을 쫓는 것은 나이나 질병과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애는 장애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장애가 안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장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일단 나왔네요. 다음에 앞부분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70살이 된 심덕출은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년퇴직 이후 자식들과도 따로 살아서 하루가 길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는 한 청년, 체력이 되겠죠. 발레하는 연습을 보고 자신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발레를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한편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은 이채록이며 23살의 젊은 발레 유망주이지만 고단한 인생사로 슬럼프를 겪고 있다.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아버지가 선수를 체벌하여 감옥에 갔답니다. 제목 나빌레라의 의미. 나빌레라는 조지훈의 시 승무에서 승려의 춤사위를 나비에 빗댄 표현으로 나비같이 춤춘다. 나비가 살포시 앉은 모양이나 나비로구나 등으로 해석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덕출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70세 노인으로 나이와 질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레에 도전하고 있다. 덕출의 아내 해남이 왜 발레를 하고 싶냐고 묻자 덕출은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 따라서 제목인 나빌레라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덕출과 체록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형상화한 상징적 표현이다. 나비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이 인간의 꿈을 향한 도전을 나타내려고 한답니다. 자, 이화의 장면. 이거는 S는 씬입니다. 장면. 이거는 넘버의 약자의 기호예요. 씬 넘버 2. 시나리오는 장면 단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씬 넘버로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편집하죠. 발레 스튜디오이고 사무실이면서 낮입니다. 체록은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내고 승규는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 발장을 켜고 있다. 체록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승주한테 체록 가르치라고 해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 승주. 싫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덕출이 여기 지시문 있네. 홀 안에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체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황급히 획 돌린다. 그런 덕출을 노려본다. 왜 노려볼까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덕출을 향한 불쾌한 마음, 적대심을 드러낸다. 승주가 그런 무용원에 복학해 현재 체력의 신분이 휴학생임을 알 수 있다. 복학한다는 표현은 잠시 휴학하고 있다가 황당한 목소리로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동안의 애정을 나타내네요. 다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지시문.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이 안 받은 거잖아요. 제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가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복학이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왜 휴학했는지 아시잖아요.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선생님, 체력을 무시한 채 홀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선다.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할 건데 착각한다고 근데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데. 아,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말이 바뀌네요. 승주가 슬며시 미소를 지는다. 체력이 승낙하자 만족스럽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다. 여기까지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흔 살이 된 신덕출은 간절히 주인공 덕출이 처한 상황으로 덕출은 심심하고 주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렸을 적 발레를 하고 싶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발레 스튜디오에 찾아간다. 체록이 덕출을 노려본 까닭은 뭐였죠? 난데없이 나타난 덕출을 가지시한 승주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덕출을 노려보는 행동으로 나타났죠. 나빌나라의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소설이나 극 관례는 항상 이런 구성을 취하는데 갈등이 생겼다가 해결되는 구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 부분에 하나 발단이 있어야 되겠고 대단원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단에서 사건이 쫙 펼쳐집니다. 전개. 그다음에 막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죠. 절정. 그다음에 하강, 대단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발단은 어떤 걸 시작합니까? 덕출이, 아이고, 심심해 하다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발레 스튜디오에 우연히 체록을 보게 되고, 야, 멋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발단. 그다음에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덕출이 가족들이 전부 반대하죠. 근데 발레를 계속하고, 체록은 콩쿠르에 도전하고요. 근데 절정은 덕출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체력과 가족들이 알게 되고, 체력은 덕출에게 발레를 그만두라고 한다가 여기에 갈등의 재정점이 되겠죠. 근데 체력이 나중에 결국 덕출의 진심을 깨닫고 같이 발레를 계속하자고 말하고 덕출은 포기하지 않고 오디션에 도전하여 공연에 오른다. 이게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습 확인 문제. 윗글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장면 단위로 구성된다. 네, scene number 1, 2. 그다음에 극갈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해설과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아까 줄거리 해설, 대사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지시문
여기 뭐 체력을 무시한 채 홀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선다.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시 공간의 제약이 적어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다. 네.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연극의 희곡보다는 적죠.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죠. 왜냐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투, 인서트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서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한다. 아닙니다. 해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달을 하는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 드라마, 시나리오에는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는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 전달이란 뜻입니다. 사가, 사가 사건이고요. 서가 서술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죠. 대사와 행동으로 풀어가는 것이 시나리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해설은 그냥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아까 줄거리 요약처럼 이런 걸 설명할 뿐이지 이 사건의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하시고 어쨌든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셰록은 무용원을 휴학했다. 휴학했나요? 네. 복학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휴학했었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빠가 체육교사였는데 체벌해가지고 감옥에 갔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승주는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쳤다. 네. 승주는 덕출의 스승이었죠. 4년 동안이나 무료로. 체록은 덕출을 신기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왜 그 나이에 왜 나한테 가르치라고 하지? 짜증나게 생각합니까? 아, 승주가 덕출이 아니죠. 승주는 덕출에게 안 가르쳐. 지금 체록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고, 여기가 체록이 되겠습니다. 틀린 표현이 되겠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승주는 체록에게 4년 동안 레슨비를 받았다. 체록에게 승주는 무료로 가르쳤죠. 레슨비를 안 받았습니다. 덕출은 승주에게 연습실 청소 일자리를 부탁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발레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씬 넘버 3 장면 번호 3 발레 스튜디오 홀 낫입니다. 체로기 두 다리를 가운데 모으고 뒤꿈치를 모두 든 수수 자세에서 팔은 앙호를 한 밸런스 자세를 취한다. 수스, 앙호, 밸런스. 체로기 말합니다. 수스에서 밸런스. 보셨죠? 일주일 뒤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오면 발레 가르쳐 드릴 거예요. 1분 동안이에요. 승주가 깜짝 놀라면서, 뭐? 야, 그거 무리지. 그러니까 체록이 승주의 말을 자르면,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고 덕추를 보면서, 안 그래요, 할아버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한번 해볼게요. 승주가 덕추를 보면서, 아니, 내라뇨. 이거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체록을 보고, 너 진짜? 이거 과제를 빌미로 과제를 내면서 덕출을 실제로는 요거 못하면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체력이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서 픽 웃으며 혼잣말로 하긴 뭘 해? 이건 완전히 큰 그림을 그렸네요. 덕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체력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규는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팍 쉬고 덕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다. 덕출이 눈치 없이 승주를 보며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드러나네요. 씬 넘버 19 덕출의 집 작은 방 앞. 덕출은 구석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을 끄집어내요. 전신이라는 건 몸 전체를 말합니다. 책상 옆에 세워놓고 손으로는 먼지를 대충 쓱 닦아내고 그 앞에서 본다. 체력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팔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자마자 그대로 기우뚱한다. 믿을 수 없어 한 듯이 왜 안 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여기 발레 동작 한번 봅시다. 수스. 두 발의 뒤꿈치를 바짝 들어 올린 채 발목을 격차시키는 동작의 발. 이렇게. 항호는 뭐죠? 발레에서 네 가지 팔 동작 가운데 팔을 둥글게 머리 위로 모아 높게 드는 자세. 밸런스는 발레에서 몸의 중심을 지지축으로 삼아 동작할 때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거. 밸런스는 영어로는 균형이란 뜻이니까. 요 장면에서 나타난 인물의 심리, 체력, 홀가분하게 홀을 나간다. 과제를 줬으니까 덕출에게 덕출이 못할 거야. 기대하고 있어. 승규는 한숨을 쉰다. 체력이 제안한 동작 덕출이 못할 것 같은데. 덕출은 해맑게 웃음. 체력이 제안한 동작을 해낼 수 있다고 해서, 야, 나 드디어 이제 발레 배우게 됐어. 그 생각이 세 명 다 다르네요. 낑낑거리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거울 앞에 서는 덕출. 다짐하듯 숨을 짧게 한 후 내뱉고는 일단 뒤꿈치부터 들어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푹 주저앉는다. 덕출 실망스러운 듯이 뭐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70살의 덕출의 체력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함을 나타냅니다. 신 넘버 23, 덕출의 집, 작은 방, 밤입니다. 덕출은 파자마와 티셔츠 차림으로 밸런스 자세 연습을 한다. 체로의 자세와 비슷하게 팔 자세부터 잡고 두 다리를 모으고 발 뒤꿈치를 올린다. 여기서 몽타주라는 기법이 나오네. 씬 넘버 24, 몽타주. 여기 낮 더하기 밤으로 돼 있네요. 그럼 낮과 밤이 동시에 나온다. 영화나 사진의 편집 방법의 하나랍니다. 몽타주.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따로따로 이걸 각자 촬영한 다음에 이걸 한 화면에 같이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촬영할 때는 따로인데 화면에 합쳐서 나타내는 거. 영화의 기법이니까, 시나리오의 기법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따로 양말 신고 있네요. 양말 벗고 있네요. 또 뒤꿈치를 올리고 있네요. 이런 장면 따로따로 촬영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책 옷이 바뀌어 있고 여기는 식탁 밑에 있는 발이네요. 이거 따로따로 했는데 다 한꺼번에 보여주네. 여러 장면을 따로따로 촬영한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몽타주. 씬 넘버 23에서 오버랩이란 건 이게 겹치다란 영어 단어입니다. 오버, 이렇게 쓰는데요. 겹줄의 뒷발 뒤꿈치가 오버랩 된답니다. 양말 색깔이 다르다. 오버랩을 보면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래요. 먼저 화면이 사라진답니다. 먼저 화면. 그러니까 장면이 이렇게 있다가 겹치기 하다가 첫 번째 게 사라지는 거. 이게 오버랩이랍니다. 그 위로 초를 재는 것처럼 크게 숫자가 1, 2, 3, 4, 5 보이다가 뒤꿈치가 푹 꺼지면서 숫자가 사라진다. 여기에 1, 2, 3, 뭐 이렇게 하다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헉헉거리며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나는 덕출. 식탁에서 아내 해남과 밥을 먹는 덕출. 국물을 뜨면서도 식탁 아래로 발 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 발목에 힘을 주고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국그릇이 그대로 엎어져서 무릎에 쏟아진다. 해남 부인이죠. 해남이 올라서 일어났다가 이내 한껏 짜증을 내며 덕출의 등짝을 힘껏 후려친다. 덕출의 집 앞마당. 달밤에 체조하듯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는 덕출.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럴 리가. 20초에서 결국 훅 몸이 떨어지고 만다.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20초에서 자세가 무너지고 그때 씬 넘버 3의 체록이 한 마리 스친다.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무력하게 평상에 앉는 덕출. 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기역의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을 다시 한번 보죠. 기역이 어디 있나요? 위에 있나? 아, 여기네요. 앞에 있네요. 체력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박쉬고 덕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다. 체력이 과제를 냈죠. 1분 동안 밸런스 자세 연습해서 일주일 뒤에 합격하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저는 체력은 못할 줄 알고 홀가분하게 나가고 승주는 아이고 힘들지 하고 한숨을 박쉬고 이제 안 되겠네. 어차피 덕출 못할 거 아니야. 덕출은 잘 해낼 수 있다고 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해맑게 웃는다. 이런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 한숨을 팍 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기역의 까닭. 덕추를 말리지 않고 비웃는 체록의 인성이 걱정되어서 아니고요. 체록의 무리한 요구로 덕출이 건강 아니고요. 체록에게 덕출을 가르치게 하려는 계획이 실패할 것 같아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체록이 갑자기 호를 나가버려 덕출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돼서 아니고요. 자신이 해야 할 동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게 해맑게 웃는 덕출이 답답해서 네,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문제를 보면 여기서 체력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여기서 덕출을 보면서 네,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승주가 아니 내라뇨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체력을 보고 너 진짜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 픽 웃으며 혼잣말을 하기만 체력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주는 한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덕출이 체력이 힘든 과제를 내주고 덕출이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이게 승주가 아이고 이거 만만치 않은데 너 진짜 하면서 그래서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숨을 쉰 다음에 이제 덕출이 해맑게 웃는 거죠. 그러니까 해맑게 웃어서 한숨을 쉰다 이런 표현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어려운 과주를 내줬는데 덕출이 내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내라뇨. 이것 때문에 한숨을 푹 쉬고 있죠. 덕출이 성공하지 못할 거 승주도 알고 있죠. 세- 성공하지 못할 거 다 틀렸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5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몽타주 기법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 작은 방에서 연습하는 덕출의 모습과 밥 먹을 때 연습하다가 아내에게 혼나는 모습, 밤에 앞마당에서 연습하는 덕출의 모습, 이 세 장면을 따로따로 촬영해서 한 장면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촬영한 걸 한 장면으로 나타내는 거 아까 무슨 기법이라 했죠? 네,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죠. 밤과 낮 동시에 한 장면으로 나타내서 밤낮 없이 그래서 아까 장면 번호도 밤 플러스 낮이라고 돼 있었고요. 밤낮 없이 연습하는 덕출의 모습을 보여준다. 몽타주 기법. 발레를 배우고 싶은 덕줄의 강한 열망을 드러낸다. 네,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품을 니은과 같이 양말 색깔이 다르다. 왜 양말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요? 패션 감각을 보여준다. 아이고, 냄새나니까 깔끔한 거 보여준다. 매일 연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 양말을 신었을 때 맨발일 때 미끄러움 정도의 차이 다 아니고 매일 연습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가빌레라 199페이지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덕출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을 씬 넘버 23에서 23을 찾아 새 음절로 쓰시오. 여러 가지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하나로 붙여 모은 거. 몽타주. 그래서 낮과 밤의 여러 장면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덕출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몽타주. 각각 촬영한 한 장면,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장면, 그거를 합쳐서 하나의 장면에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말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가 덕출인 것 같고, A가 체록인가요? A가 승주고, 씬 넘버 26 발레 스튜디오입니다. 홀이고, 저 창을 보이는 것으로 나심이 확실하네요. 체력과 승주의 맞은편에 덕출이 서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두 사람과 잔뜩 의기소침한 덕출. 여기에 의기소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풀이 죽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의지와 기운이 사라지고, 가라앉는다, 침체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감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태도, 의기소침, 체록이 말합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덕출, 네, 천천히 준비한다. 승주가 휴대전화의 타이머에 손을 갖다 대네요. 그러면 누가 승주인가요? 얘가 승주인가? 덕출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테스트 보는 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조금씩 양발을 모으고 팔은 앙바 자세. 앙바 자세는 뭐죠? 발레에서 네 가지 팔 동작 가운데 하나, 팔을 내리고 있는 자세. 앙바자, 배에 힘을 주고는 발 뒤꿈치를 들고 이내 팔을 들어 앙오 자세를 취한다. 선배 이, 이는 이펙트 영어 단어 효과음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펙트가 효과란 뜻이죠. 갑자기 발레하는데 선배가 왜 나타나죠? 심덕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과거로 장면이 전환된다. 선배의 목소리는 덕출의 현재와 과거를 이루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효과음으로 쓰인 선배의 목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배의 목소리에 이어 곧바로 덕출의 과거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과거 덕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시점을 이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발레 스튜디오에서 과거로
신림동 나치로 씬 넘버 28로 넘어갑니다. 자막에 1972년이라고 나타나고요. 집배원복은 우편 집배원을 말합니다. 편지 배달했던 우편 집배원복을 입은 젊은 선배가 덕출에게 다가와 편지를 든 주먹으로 덕출의 가슴팍을 신경질적으로 탁 친다. 23세 앳된 덕출은 바짝 얼어있다. 체력과 나이가 같네요. 체력도 23살이었는데. 선배가 집배원이 주소를 들려? 이게 지금 화가 난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가 납니다. 덕출이 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선배가 화가 나서 무슨 말 하지? 너 일주일 동안에 이 동네 주소랑 싹 다 외워와. 덕출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동네에 빼곡한 주택들이 보인다. 젊은 덕출, 여길다, 점점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해서 막막하죠. 다시 씬넘버 29 과거로 갑니다. 몽타주 기법이 또 적용되네요. 아, 몽타주가 이렇게 쓰네요. 덕출이 동네 주소를 외우기에 밤낮없이 노력했음을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보여준다. 체력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덕출을 보여주는 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도 낮에 촬영한 장면, 밤에 촬영한 장면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씩 촬영한 장면을 한 장면으로 같이 보여주는 게 몽타주. 신림동 낮, 덕출이 동네 주소를 외우려고 낮에 한 노력, 우체국밤, 덕출이 동네 주소를 외우려고 밤에 한 노력, 요게 합쳐져서 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휴일이라 평상복을 입고 지도를 손에 든 채 동네 곳곳을 돌아다닌 젊은 덕출. 주소와 주택원 건물을 일일이 연결하며 외운다. 무심코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개에게 쫓겨나오기도 하고 수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간첩은 진짜 아닙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한다. 밤. 우체국 집배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 작은 백열등 스탠드 아래 젊은 덕출은 동네 지도를 펴놓고 세대원과 세대주 등등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다. 졸다가 퍼뜩벌떡 일어났다가 제뺨을 때리고는 다시 지도를 본다. 씬 넘버 30 과거 이제 신림동 낮입니다. 클로즈업 된 젊은 덕출의 얼굴이 나타난다. 클로즈업은 등장하는 배경이나 일부를 화면에서 크게 나타내는 거, 확대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클로즈업은 확대, 영어로는 close가 자세히란 뜻이 있습니다. up은 위로, 눈은 빨갛고 눈 밑은 거뭇거뭇하다. 밤새 지도를 보고 동네 주소를 외우느라 피곤함을 나타낸다.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덕출을 본다. 덕출은 우편 행랑, 행랑은 행이 가지고 다니다. 낭은 주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머니. 편지를 꺼내 들어 주소를 보고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겨 편지를 배달한다. 선배가 덕출 뒤에서 놀랍다는 듯이 지켜본다. 컷투가 쓰였네요. 시간경과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할 때 전환이네요. 전환. 컷으로 바꾸는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첫 편지를 제출한 장면과 마지막 편지까지 실수 없이 배달한 장면 사이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네요. 중간 과정을 생략. 덕출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사건을 또 빠르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첫 장 처음 우편 배달에서 마지막에 끝내는 장면까지 여기 중간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루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킨다?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킨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모두 배달한 젊은 덕출과 그런 덕출을 믿을 수 없다는 시 보고 있는 선배.
혼잣말로 미친 놈이네. 대견해서 픽 웃는다. 이거는 실제로 미쳤다는 게 아니고 반어적 표현입니다. 선배는 사실 덱추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죠. 오, 대단한데? 이런 대견은 대단한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위로 가서 설명 부분을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시나리오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물, 당연히 인물이 중요하죠.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술자 없고요. 그럼 뭘로 해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촬영을 고려해서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면의 변화가 자유롭죠. 연극에 비해서.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온 장면 많죠. 컷과 장면으로 구성된다. 컷과 장면 단위로, 컷과 장면 단위로 구성된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 컷에 대해 살펴보죠. 카메라가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카메라가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이라고 하면 샷이라고도 한다. 장면은 뭐냐? 같은 장소 시간 내에서 동일한 인물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컷으로 사용된다. 컷은 그러니까 카메라 입장에서 한 번에 찍은 걸 말하고, 장면은 같은 장소 시간 내에 같은 인물, 한 사건을 말하네요. 이건 작은 단위 사건. 근데 단위 사건을 한 컷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컷으로 할 수도 있고, 컷은 카메라 입장에서 한 번 찍은 것. 우리가 찰칵할 때, 그거로 말하고요. 읽기 중에 과거 해상 장면을 바탕으로 덕출의 성격을 예상해보자. 목표가 생기면 아무리 어려워도 주소 다 외워가지고 다 했죠. 다 배달했으니까. 목표가 생기면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해 달성해내는 성격일 것이다. 그다음에 학습 확인 문제, 기억의 역할. 기억이 뭐였죠? 선배 이 효과음, 심덕출. 요게 효과음이 나타나는 거. 갑자기 발레 장면에서 심덕출 우편집배원으로 넘어가죠. 1번 덕출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한다. 덕출의 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체록이 덕출의 선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체록과 승주, 덕출이 모두 한 장소로 모이게 한다. 체력과 승주의 발동을 심화시켜 절경에 이르게 한다. 이 뭐라고 써요? 네. 발레 장면에서 갑자기 우편 배달하는 장면으로 바뀌니까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덕출의 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 니은의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니은이 클로즈 있네요. 클로즈.
1번 덕출의 병세로 악화된 것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2번 덕출의 행동에 놀라는 선배의 모습을 잘 선배의 무리한 지시로 힘들어하는 덕출의 마음을 보여준다. 덕출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력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네, 4번이 되겠네요. 젊은 시절 덕출의 청명함을 현재의 덕출의 모습과 대조해서 보여준다. 아니고요. 디귿에 담긴 인물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배 집배원이 이 많은 걸 다 외우고 짧은 시간에 다 배달을 하네. 미친놈이네. 장하다, 기특하다, 흐뭇하다, 자랑스럽다, 못마땅하다. 답은 일을 잘하니까 못마땅하다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8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좋은 마음인데 말로는 미친놈이네 하는 건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씬 넘버 31에 발 31일 발레 스튜디오고 발레 홀이고 나십니다. 승주는 눈이 커지고 놀랐습니다. 체력은 사색이 되었다. 당황스럽습니다. 타이머는 어느 사이 30초를 넘어가고 있다. 연습 때보다 더 오래 동작을 위해서 덕출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아까 1분이었죠. 1분. 덕출은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맺혀 있지만 정말 양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승준은 웃으면서 체력을 팔로티는다. 체력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승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체력이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게 될 것 같아 만족스러워. 체력 망했다 싶은 일그러지는 표정. 이, 또 효과음이 쓰였네요. 알람이 울리는 소리. 승주, 활짝 우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어르신 합격하셨어요. 덕출 거시기에 숨을 내쉬며 예예. 승주 잘하셨어요. 결국 덕출이 성공했네요. 덕출은 환하게 활짝 웃습니다. 어려운 동작을 해냈다 성취감과 발레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기쁨. 그 순간 씬 넘버 30의 과거의 젊은 덕출이 선배의 말에 기뻐서 웃는 모습이 잠깐 보이다가 지금의 덕출로 돌아온다. 덕출 감사합니다. 중간 부분 줄거리. 결국 합격했네요. 그죠? 체록이 어려운 과제를 냈음에도 덕출은 가족들이 반대하여 발레를 포기하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발레를 배운다. 체록은 덕출의 진심 어린 응원과 돌봄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 열심히 콩쿠르를 준비하여 결국 본선에 진출하지만 부상을 입어 시리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덕출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 해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체록이 덕출을 찾아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록은 덕출의 수첩을 보고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나오네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이 서서히 악화되는 병, 노인성 치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화의 갈등 양상을 보면 덕출이 체록에게 발레를 배우려 하는데 체록은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기 싫어하고 그래서 체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을 일주일 안에 해낼 것을 요구하는데 덕출이 밤낮없이 노력하여 발레 동작을 해내고 체록은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고요. 인물 관계들을 보면 이채록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를 했으나 아버지가 감옥에 가다 축구를 그만두고 발레리노가 됨. 이무영, 채록의 아버지 전직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선수에 대한 혹독한 훈련과 체벌로 감옥에 감. 기승주,
체로의 발레 선생님, 은퇴한 발레리노로 파리 오페라단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음. 10화, 씬 넘버 5, 덕출의 집, 대문 앞이고 나십니다. 덕출이 체록을 배웅한다. 덕출이 체록을 배웅한다. 이화에 비하여 덕출과 체록이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마워, 체록아. 아유,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제 목의 목도리 풀어서 체록의 손에 쥐어준다. 내일 봐. 목도리를 발았다가 건네며, 다시 건네며 가져가세요. 아,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덕출의 말을 끊으며 내일 못 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못 따라본 거. 벌써 두 번째인 거 알죠, 할아버지? 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니요, 할아버지 안 괜찮아요.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서 정신 잃었고 횡단보도에선 사고 날 뻔했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러다 할아버지 잘못되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성관이 형이 부탁했고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성관이 누구냐? 덕출의 자식 삼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로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성관은 막내 아들이네요. 할머니 덕출이 아닌 해남도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 아직 모름. 저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요. 미안해, 제로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응? 길도 잃고 내가 줄 수도 없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할게. 절대 안 그러도록. 새로 덕출의 말을 자르고 그만둬요. 응? 발레 그만두라고요. 덕출의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체로가 나 할 수 있어. 소리치며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체록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덕출을 외면하고 돌아선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떼고 한 걸음 두 걸음 체력은 점점 빨라지는데 덕출은 체력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잡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덕출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다. 체록이 덕출에게 발레를 그만두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명세가 점차 악화하는 덕출이 발레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자신이 도와줄 수 없을 때 큰 사고를 당해 다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의 의미, 기역은 뭔가요? 아, 여기 테스트 받을 때 알람이 1분 딱 된 그거를 말하네요. 1분 동안 유지를 해서 덕출이 성공했나 봐요. 장면이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했다. 승주와 체력의 내기에서 체력이 이겼다. 장면이 덕출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다. 덕출이 체력에게 발레를 배울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승주가 덕출에게 줬던 마음의 빛을 걸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덕출이 테스트에 성공해서 체력에게 배울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겠죠. 9번에 4번이 되겠고요. 체력에 대한 덕출의 고마운 마음이 담긴 소품을 씬 넘버 5에 찾아 삼음절로 쓰시오. 덕출이 체력에 고마워서 추우니까 뭘 주죠? 목도리를 주죠. 근데 체력이 다시 건네주죠. 이제 못 볼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하죠. 어쨌든 고마움이 담긴 소품은 목도리. 덕출의 말을 자르고 그만둬요. 할아버지 아프시잖아요. 그만둬요에 담긴 심리. 할아버지가 걱정되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단호하죠. 잘못될까 봐 무섭죠. 그리고 속상하죠. 발레를 계속 배우고 싶은데.
원망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원망은 비난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씬 넘버 6. 어느 사이 도망치듯 달리고 있는 체력. 이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그제야 멈춘다. 고개를 떨고 무릎을 잡고선 하하 하고 가쁜 숨을 고른다. 체력.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덕출에게 발레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덕출과 계속 발레하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는 있는데 그걸 숨기고 덕출에게 모진 말을 한 자신을 달래는 거죠.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리지만 결국 체력 은연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씬 넘버 49 발레 스튜디오 로커룸 저녁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채로 로커 문을 닫는데 덕출의 로커에 제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인 덕출의 이름표가 보인다. 체록이 덕출의 로커를 열자 그 안에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가 있다. 체록이 그 슈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 승주가 녹화관 문을 연 채로 말한다. 승주,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지금 승주는 알아야 몰라요. 알츠하이머를.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지 모르고 체력을 나무라는 거죠, 승주가. 선생님, 체력의 말을 끊으며 그렇게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간다. 문 닫는 소리.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효과음이네요, 이것도. 이펙트. 시나리오 용어 한번 살펴봅시다. 씬 넘버, 장면 번호. 나레이션은 해설,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 이게 서술자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술자는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M은 뮤직, 효과 음악, 이펙트랑 비슷하네. 이펙트, 효과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한다. 효과 인설트, 장면과 장면 사이에 또 다른 장면을 끼워 넣는다. 끼워 넣기, 인설트는 끼워 넣기, 새 장면이 나오겠죠. 인설트는 끼워 넣는 새 장면이 나오겠다. 컷투는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 컷투,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 클로즈업, see you,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확대되는 것. 확대. 디잘브는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도록 장면을 전환하는 것. 몽타주, 좀 전에 했었죠.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 편집하는 것. 페이드 인,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밝아지는 것. 페이드 아웃,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 오버랩,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서 앞에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점은 겹치는데 앞 화면이 사라져요. 앞의 화면이 점점 사라지는 거. OL, 오버랩. 패닝은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어요. 씬 넘버 51, 덕출의 집 거실 밤, 모두가 잠이 든 캄캄한 밤 덕출이 어두운 거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미동. 미동이란 건 미자가 미세할 때 조그마한, 동은 움직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거실 한쪽 바닥에는 새로 산 발레 슈즈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이 보인다. 덕출 한참 만에 채로가 내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못할까 봐 무서워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덕줄의 심정이 자기 혼잣말이니까 대사가 아니고 독백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목원 장면으로 가네요. 핀넘버 58, 수목원입니다. 낮입니다.
덕출은 고량주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 컷 2. 덕출이 수목원에 도착해 교석의 비석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컷 2로 생략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시간 경과.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따서 뿌려주는 덕출. 수목원은 고요하고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 사이사이로 햇볕이 쏟아진다. 복잡한 덕출의 마음과 대조되는 평화로운 풍경을 얘기하고 있네요. 덕출은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다. 교서가 잘 있지. 교석이란 인물은 덕출의 친구로 전진호라는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죽은 친구를 말해요. 다시 인설트가 나옵니다. 인설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글자나 다른 장면이나 사진 글자를 끼워 넣는 것 또는 삽입한 화면입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한 화면. 그래서 이렇게 교석의 비석을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덕출의 물음에 교석의 비석이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교서가 잘 있지 이 장면하고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이 다음에 여기서 인설트 교석의 비석에는 인설트라는 기법이 쓰였다. 끼워 넣는 기법이 쓰였다.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키는 방향타를 핸들을 말해요. 차로 말하면. 교서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다. 친구 교석이 묻힌 나무 앞에서 독백하는 장면으로 발레를 배우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 와서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수목원의 밤,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덕출. 휴대전화 화면에는 발레를 연습하는 덕출과 초록의 사진이 보인다. 덕출은 사진을 몇 장 넘기면서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다. 아련하게의 뜻은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이런 뜻입니다. 공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렴풋하게, 아련풋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는 덕출의 마음은 어떠할지 짐작해보자. 계속 발레하는 장면을 보는 걸로 봐서 발레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네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뭔가요?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네요. 평소 덕출이 검소하다. 발레에 대한 덕출의 열정과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발레를 연습해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래되었다. 아무도 외로움을 나타낸다. 이번 2번이 되겠고요. 1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수목원에서 낮 장면과 밤 장면을 모두 촬영해야 한다. 고량주, 검은 비닐봉지, 휴대전화 등의 소품을 준비해야 한다. 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발레 연습하는 배우들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수목원은 덕출이 자연에서 위로받기 위해 찾은 장소이므로 촬영지 선택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덕출의 물음에 교석의 비석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교석의 비석만 따로 찍어두어야 한다. 여기 다 맞는 것 같은데 낮 장면과 밤 장면 다 촬영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소품 준비해야 되고요. 발레 연습도 해야 되는데
수목원은 덕출이 자연에서 위로받기 위한 장소인가요? 아니면 친구 교석한테 위로받기 위한 장소인가요? 네, 친구 교석한테 위로받기 위한 장소죠. 그래서 자연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니은의 효과, 인설트, 교속의, 아니죠. 니은이 어디 있죠? 컷투, 덕출이 수목원에 도착해 교속의 비석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커트로 생략하였다. 이 부분. 덕출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덕출이 외출한 목적, 덕출이 장소를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도착하고 바로 비속으로 갔으니까 장소를 이동했음을 보여주죠. 이동 과정을 생략해서 사건의 빠른 전개를 위한 기법, cut to. 씬 넘버 69 수목원 밤이네요. 이 효과음 차가 급증가하며 내는 소리. 성산이 차에서 내린다. 성산. 아까 성관이 막내 아들이었나요? 성산은 큰아들이네요. 강하게 반대했대요. 성산이 차에서 내린다. 쾅, 자문이 닫힌 소리. 큰 소리로 아버지 뛰면서 아버지 아버지. 산을 오르며 덕추를 찾던 성산은 숨이 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다시 고개를 드니 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은 오늘따라 더 작고 더 늙어 보이는 덕출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덕출에 다가가는 성산. 덕출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지만 고개를 흔들며 참아본다. 성산 숨을 고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성산을 바라본 덕출.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친구가 묻힌 수목원에 왔는데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하고 있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하신지 아세요? 집에 가요, 아버지. 덕출을 이렇게 아버지 일어나요, 가요. 성산아, 성산의 얼굴을 바라본다. 울먹이며 아버지가 왜, 아버지? 덕출의 턱을 잡, 덕출을 턱하고 잡아 품에 안으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아버지는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인물 관계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10화의 갈등 양상, 발레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체록이 그만두라고 했고, 덕출이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목원에 가서 밤까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체력을 마주친 덕주 체력이 열심히 춤을 보여주고 체력은 감동하여 마음을 바꾸게 되죠. 인물 관계도 신덕출 우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70살의 나이로 발레에 도전합니다. 최해남 덕출의 아내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희생적인 모성을 지니고 있죠. 심성산 성산은 첫째 아들 은행 부지점장 성실하고 유능하여 빠르게 사회에 안착합니다. 심성관은 막내 아들, 흉부외과 전문의였지만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려 한다. 최혜남은 아내, 아까 했고, 심성숙은 둘째 딸, 국회의원을 준비한 남편을 도와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사는 식입니다. 덕출의 동네,
덕출을 태운 성산의 차가 동네로 접어들다가 빨간색 신호에 멈춘다. 겨우 눈이 나풀나풀 날린 것을 구경하다가 덕출이 창밖으로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체록을 본다. 10화 씬 넘버 5에서 체록과 헤어진 뒤 처음으로 체록을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놀라며 성산아, 네, 나 좀 내리자. 아이, 아버지. 지금 차에서 갑자기 어떻게. 덕출은 차문을 열고 내려 체록을 향해 걸어간다. 바닥을 보며 걷던 체록도 맞은편에서 오던 덕출을 발견한다. 덕출은 체록을 향해 성금성금 걷다가 멈추고 체록을 향해 서서 발레를 하기 시작한다.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잊지 않으려고 했던,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다. 체록은 덕출의 모습에 울컥하고 성사는 처음 보는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 서 있다. 멋지게 회전을 하고 안무를 마무리하는 덕출. 체록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할아버지. 체록아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내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그냥 해요. 덕출의 얼굴 클로즈업 놀란 표정으로 응? 그냥 하자고요 발레. 이제 체록이 다시 마음이 또 바뀌었네요.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장면으로 끝났는데 실제 결과를 봅시다. 드라마 나빌레라의 마지막 화네요. 덕출은 체력과 2인무 발레 공연을 하기로 하고 함께 열심히 연습했지만 공연 당일 자신을 깨우는 아내 해남까지 못 따라보게 된다. 해남은 덕출의 기억을 깨우기 위해 연습실로 가지만 덕출은 발레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체록은 덕출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함께 무대에 오른다. 덕출은 기적적으로 체력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무사히 무대를 마친다. 체록은 외국으로 발레 유학을 가고 3년 후 유명한 무용수가 된다. 덕출은 체력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악화하는데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귀국한 체력과 덕출이 재회하고 덕출은 체력을 기억해내어 날아올라서라고 말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네, 감동적이네요. 교과서 143쪽에 체록이 덕출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발레를 하자고 하는 까닭을 추측해보자.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같이 연습했다는 덕출의 말과 그의 춤이 체력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15번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며 덕출과 체력이 우연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A에서 찾아 이름절로 쓰시오. 눈이 되겠죠, 눈. 기억의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덕출의 춤을 보고 감동해서 덕출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서 덕출을 향한 성산의 효심에 감동해서 교섭과 덕출의 우정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덕출과 성산의 갈등이 해결되자 마음이 놓여서 덕출의 춤에 감동을 해서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해 주요 등장인물의 전보, 심덕출 70세 퇴직한 우체부 공무원 성실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노력한다. 이채록 23세 신분 휴학생이면서 발레 무용수. 젊은 발레 유망주로 슬럼프를 겪고 있다. 10화에서 덕질이 발레를 하다가 다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자, 극갈래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종합예술, 연극, 영화, 오페라 등을 위한 대본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되고 현재형으로 보여진다. 대체로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가 제시된다.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화야 18, 척출과 체력 사이나 갈등의 양상. 뭐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극갈래와 서사갈래. 극갈래는 아까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고요. 서사갈래는 소설.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사로 나타나진 주로 서술자가 있죠.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서술자가 없고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다, 관객에게. 뭐합니다. 다음 부분을 연기하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발레 그만두라고요. 체로가 나 할 수 있어. 못해,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체로가. 대사에 담긴 체력과 덕출의 마음을 말해보자. 체력의 대사에는 덕출을 걱정하는 마음이, 덕출의 대사에는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듯 대사는 사건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뭘 나타낸다? 인물의 생각과 기분, 감정 등을 드러낸다. 대사, 지시문, 영상, 기법이 있다.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다. 대사와 행동으로 나타낸다. 시나리오에는 등장인물, 대사, 지시문, 영상, 기법 등이 있다. 시나리오 요소, 장면 표시,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 지시문이 없는 체록의 첫 대사를 어떻게 읽었는지 떠올려보고 지시문의 기능을 말해보자. 체록의 첫 대사는 화를 내며 조용히 다그치듯이 애원하듯이 다양한 감정으로 읽을 수 있다. 나빌레라의 주요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덕출은 우체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체록은 발레 유망주이지만 현재 슬럼프를 겪고 있다. 덕출과 체록 사이의 갈등은 모두 덕출의 나이 때문에 발생한다. 덕출은 성실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성격이다. 체록은 초반에는 덕출에게 차갑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덕출을 따뜻하게 대한다. 17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나빌레라의 주제를 덕출의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세 노인의 발레를 향한 도전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뭔지 다시 가보죠. 체록이 말하네요. 발레 그만두라고요. 지금 알츠하이머병 앓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단호하게 말해야 되겠죠. 걱정하며 화를 내며 애원하듯이 조용히 다그치면은 다 되는데 협박하듯이는 안 되겠죠. 협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씬 넘버 32화, 10화에 씬 넘버 58에 사용된 영장기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화의 씬 넘버 30에는 클로즈업, 눈이 붉고 눈밑이 거문한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늦은 밤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력한 덕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컷2, 첫 편지를 배달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편지까지 실수 없이 배달한다. 시간 경과를 보여준다. 컷2,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 덕출의 노력을 보여준다. 사건을 빠르게 진행한다. 다음 10화에 씻는 보고 18, 컷2, 수목원을 올라가는 장면,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주를 뿌려주는 장면을 컷2를 통해 보여준다.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 덕출이 이동을 보여준다. 사건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 인설트, 덕출의 말 다음에 교석의 비석을 보여준다. 덕출의 말인데 중간에 비석을 보여줘서 중간에 삽입하죠. 비석. 비석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빌레라의 구성 요소와 전체적 유기관계,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이 덕출이 발레에 도전한 주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의 감동과 세대 간의 공감, 갈등,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덕출과 그의 나이와 질병이 걱정돼 그만두게 하려는 체력 사이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영상 기법으로는 몽타주, 인서트, 클로즈업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장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대사는 발레를 하고 싶은 덕출의 간절한 심정이 대사에 드러납니다. 지시문은 장면의 상황을 안내하고 덕출, 체력, 성산 등의 등장인물의 동작과 감정 등을 제시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원작인 웹툰을 보고 웹툰이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달라진 점과 효과를 정리해서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웹툰은 출판 만화의 구성 요소인 활자, 글자를 말해요. 글자와 그림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며 컴퓨터 모니터 또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기 편하여 웹사이트에 연재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하죠. 글자와 그림. 웹툰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웹툰은 웹사이트에서 연재하기 그림 만합니다. 그림과 할자로 돼 있죠. 그림과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나리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각본을 말합니다. 대사, 지시문, 해설이 있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심리 상태 등으로 글로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원작을 10화, 씬 넘버 76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 웹툰은 대사가 3번 나온다. 덕출의 안무를 단순한 동작 몇 가지로 표현한다. 체록이 제발 제발 아프지 좀 마세요라고 하자 덕출이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라고 간결하게 대답한다. 근데 시나리오로 보면 덕출의 안무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체력과 덕출의 대사량이 엄청 많다. 여기 웹툰에서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 많다. 발레를 잊지 않게 매일 노력했다는 덕출의 말과 계속 발레를 하자는 체록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는 간결하게, 여기는 아주 많이. 각색이라는 건 뭐냐? 어떤 매체에서, 그러니까 웹툰에서 시나리오로 옮긴다는 뜻. 기존의 예술 형태를 다른 예술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걸 말해요. 선택적 각색이란 건 원작의 아이디어, 원작의 등장인물 중 한 명 등 원작의 중요한 요소를 택하되 이것과 별도로 독립적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원작이 그대로 있어요. 완전 각색은 원작 내용뿐만 아니라 원작이 내포한 예술적 세대까지 충실하게. 완전 각색은 완전히 그대로, 선택적 각색은 선택적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원작과 별도로 독립적인 이야기. 이거는 그대로 재현한다. 완전히 동일. 완전 각색은. 선택적 각색은 바꾼다. 일부를. 웹툰을 시나리오에 각색하는 효과. 웹툰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면서 대사를 통해 인물의 상황을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지시문 등을 통해 감정이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웹툰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웹툰은 그림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가한다. 웹사이트에서 연재하려고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시나리오는 드라마, 영화를 위한 각본이다.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 심리 상태 등 글로 자세하게 표현한다. 웹툰의 구성 요소는 그림과 활자이고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대사 지시문 해설이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기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만화를 살아있게 막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고, 이거는 웹툰은 그냥 만화에 불과하다.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호라운의 학습한 내용 정리해보자. 개념,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가 극갈래가 됩니다. 두 가지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대사, 지시문, 영상 기법 등의 유기적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주제를 형성한다. 서술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갈래는 나빌레라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 발레하려고 하는데 가르치기 싫어한다. 계속 발레하고 싶은데 그만두기를 바란다. 대사, 동작과 감정, 말투, 심리, 영상 기법, 클로즈업, 인서트, 몽타주, 원고지, 나빌레라는 시나리오고요. 2000년대 서울이고요. 서정적이면서 감성적이고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열정, 성장의 감동과 공감이 되겠고요.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 꿈의 의미, 노인과 청년이 교류한 모습을 통해 감정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발단,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우연히 도전하기로 합니다. 발레를 계속합니다. 콩쿠르에 도전하고요. 덕출이 병을 알리고 가족들이 알게 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정. 새로운 덕출의 진심을 깨닫 계속하자고 말하고 덕출은 포기하지 않고 오디션에 도전합니다. 공연 무대에 오른다. 4강 대단해 되겠습니다. 클로즈업. 눈이 붉고 거뭇거뭇하다. 늦은 제대로 노력한 덕출의 모습. 클로즈업. 확대. 커트, 편지 배달 장면, 마지막 장면, 중간 과정 생략, 노력, 사건 전개, 비석에 말 거는 장면, 장면 사이에, 덕출이 말하는 장면 사이에 비석을 보여줍니다. 교석의 비석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죠.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 대사, 지시문, 등장인물, 대사, 지시문, 영상 기법 등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가 되겠죠. 몽타주 기법, 2번 쓰였는데요. 밤낮 없이 심지어 밥 먹을 때마저 연습하는 덕출의 모습과 그런 덕출을 혼내는 아내의 모습을 붙여서 보여줍니다. 발레를 배우고 싶은 덕출의 강한 열정, 목표, 과거 23세 앳된 덕출이 동네 주소와 위치를 배우기 밤낮 없이 노력을 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목표가 생김을 열심히 노력 목표 덕출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죠. 원고지는 넘어가고요.
나빌레라에서 체록은 덕출에게 발레를 갈 승주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다. 맞고요. 덕출의 과거 식별 시절의 장면을 끈기 있는 성격을 드러낸다. 맞고요. 이거는 효과음이고요. 장면과 장면 사이 삽입한 하면은 인서트, 교석의 비석 장면에 나오죠. 꿈을 향한 덕출의 도정을 상징하죠. 원고지는 생략하고요. 시나리오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죠. 인물의 행동과 대사만으로 전개되죠. 나빌레라는 시나리오죠. 연극의 각본인 희곡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다양한 시간의 사건을 나빌레라는 체록이 내건 조건을 다 밤낮으로 연습해 덕출의 모습을 여러 장면을 모아서 한 장면으로 만드는 몽타주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죠. 나빌레라의 체록은 덕출의 뭐를 보고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수첩인가요? 9번. 아, 네, 수첩을 보고 알게 되네요. 그래서 나빌레라 같이 살펴봤습니다.